안녕하세요. 출근길의 에녹입니다. 벌써 7번째 동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직장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5년 차, 14년, 15년 차 직장인이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창업을 해서 4년 정도 회사를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짧지만 1인 법인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이직을 결심한 순간도 많고 또 실제로 구직을 했던 그 기간도 있고, 저는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10년, 15년씩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어쩌면 구직이라든지 이직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년생들 또 3년, 4년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직이라는 것이 내가 이직을 지금쯤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런 점이 회사에서 정말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좀 바꿔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할 때 생각했던 것들을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회사 연봉을 많이 주는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직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직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나는 이직을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직을 해야 하겠다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면, 그러면 목적 없는 이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보면 내가 왜 이직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직을 하고 싶은지, 연봉인지, 아니면 직무 만족도인지, 조직 문화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직을 하면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해결될 수 있는가, 나아질 수 있는가, 또는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봉이야 계약을 할 때 얼마 오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연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근무 시간, 근무 강도, 또 여러 가지 조직 문화 이런 거에 비례하고, 또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성, 비즈니스의 난이도 이런 것에 따라서 연봉도 어느 정도는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나는 이직을 한다라는 모드로 바꾸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뭐 오늘은 다이어트 할까 생각했다가 아니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를 1년 내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도 하기도 어렵고, 또 막상 마음 놓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직의 문제는 사실은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이직 모드로 돌입을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야 현재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더 열정을 투입하고, 더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라는 마음도 생기고, 또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분명히 태도를 취해야 된다, 스스로. 그런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팁인데요. 이력서를 자기만의 포맷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요새 이력서들 보면은 앞에 이력서가 있고 뒤에 경력기술서가 있고, 또 직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쓰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필수로 쓰고 있고, 요새는 기획자나 마케터들도 포트폴리오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색이나 조언을 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력서는 한 장 또는 두 장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이력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성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연락처, 내 경력 요약,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뭐 이력서로 알고 있지만은 이력서로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내온 이력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핵심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름이 있겠고요, 연락처 있겠고, 우측에 길게 단을 할애해서 핵심 가치 그리고 나의 핵심 역량,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필이 되고 차별성이 될 것이고요. 또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구나,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좋은 의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검토 없이 그냥 막 제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걸 전문가나 선배들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회가 돼가지고 어떤 채용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를 그 코칭해주는 이벤트가 돼서 돈을 내고, 할인된 금액으로 돈을 내고 코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 HR 전문가, 뭐 15년 전문가, 또 뭐 조직 매니지먼트 전문가, 뭐 몇 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제 이력서를 보시고 빨간펜 선생님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나는 태블로를 잘합니다, 나는 엑셀을 잘합니다, 뭐 이렇게 둘 다 썼으면 사실은 엑셀을 잘합니다라는 걸 쓰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지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코칭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봤을 때 돈을 들여서라도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첨삭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고 연봉을 올리는데 2, 30만원 쓰시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올바른 투자가 아니죠.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들여서, 또는 뭐 선배님들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시던 선물을 주시든 반드시 투자를 해서 첨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추천서를 받으세요. 같이 일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가능하다면 그 회사에 뭐 같이 일했던 분들, 하지만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수 있죠. 그러면 뭐 고객사나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분들, 가능한 분들에게 추천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력서, 경력기술서, 추천서를 하나의 파일로 PDF로 엮어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핸드폰이나 뭐 클라우드 같은 데 보관하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구직 기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15번, 20번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 관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력서도 준비를 했고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도 먹었으면 주변에 알리시는 게 또 좋습니다. 주변에 선배들, 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이력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지 기사를 밝히세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세요. SMS를 보내시면 그 중에서 일부는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오는 경우가 50% 이상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한 6, 7군데 이상 제의가 들어와서 서너 군데 정도 면접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뭐 원티드, 뭐 자플래닛 또는 기타 등등. 요새는 블라인드 앱에서도 채용 공고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이 둘러보시고 서치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채용 담당자랑 뭐 통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팀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서 그 회사의 분위기나 뭐 리더의 성향, 뭐 대표의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없다, 노출된 게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라고 하면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잘 파악해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3, 4년 차 이런 주니어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